제가 여기 밑에 하나 지금 신문 제목을 떠왔는데요. 한국 코인 시장 그저 설거지하는 곳. 네, 이게 굉장히 뼈 아픈데 사실입니다. 투기 과열을 이유로 해서 그 ICO를 금지하도록 하였는데, 오히려 그러면 해외로 나가서 ICO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ICO를 막지도 못했고, 투기의 과열을 막는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투기가 과열되어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거든요. 아이러니한 건 거죠. 2018년, 19년도에 사실은 우리나라 ICT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은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입법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한국은 하라고 하는 것 빼고는 다 한대라고 한 입법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야,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 야,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사실 이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 되게 일상적이고 익숙한 상태이고요. 블록체인 이꼴 토큰 이꼴 뭐 사기 뭐 이런 약간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차게 된 거죠. 벤처 업체들이 기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블록체인에 했던 업체들이 ICO도 발행해서 그 돈을 갖고 또 기술을 발전해야 되는데 그걸 다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주로 뭐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다 나가야 되고,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겨울 시장으로 바뀐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들이 혁신의 이러한 그 입법 문화 하에서 법이 어떤 혁신을 그나마라도 지원하려면 좀 빠르게 좀 제도화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금방 함부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서치의 기간도 필요하고, 입법하는 사람들이 또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지체되거나 무한정 연기되는 상황인데요. 라텔 프로젝트는 제가 조평사 했을 때 정말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DID라는 기반의 본인 인증이 온라인상에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라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신이 누구입니까입니다. 그 당신이 누구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부에서 말할 때 신분증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넥스트 일어나는 게 이제 웹3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인데요. 라텔 같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웹3 환경에서 본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그 본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저희 라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산업에서 충분히 쌓여져 있는 집단 지성들, 집단 경험들을 입법의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입법하는 입장에서도 이 좀 시의성 있는 제도들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결과로서 산업의 혁신을 또 추동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또 볼 수 있고. 사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최근에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구나,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편향된 경우나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다오가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는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이제 그러면 탈중앙 자율조직이라는 게 반대로 의미하면 그동안은 중앙화돼 있고 좀 자율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전통적인 어떤 입법 체계 또는 투표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탈중앙화돼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중앙화된 집중된 권한에서 쓰지 않고 또 수직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수평적이라는 부분. 이게 사실은 게임사가 사실 영향이 크다 보니까 누군가 강력한 이제 게임 회사가 되겠죠. 사실 게임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실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프라고 불리는 뭐
아이템 성능을 낮춘다든지 하는. 근데 사실 이게 블록체인에서 어떠한 탈중앙화된 조직 DAO를 활용해서 이제 어떠한 업데이트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제 그런 아이템의 가치가 어떤 강력한 누군가의 의견이 아닌 이제 전체 그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사실 라텔 프로젝트에서도 입법 과정에 사실 지금 일반 국민이 의견을 많이 내고 그리고 입법자조차도 이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오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이게 진짜 우리의 의견이다라는 거를 입법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라텔 시스템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결국 이제 조직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라는 부분에 거리를 좁혀주고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Hello, Bitcoiners. Thank you very much. Hello, it's good to be with you. It's good to be with you. So, if we don't embrace crypto and Bitcoin technology, China will, other countries will, they'll dominate. And we cannot let China dominate. This afternoon,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지금 신용화폐의 가장 대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본인들이 아직 1등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의 그 구매력이 지난 거의 근 100년 동안 90% 이상이 지금 추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미국은 크립토 자산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본다던가 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미국이 피지컬 세상에서 장악했던 이 화폐의 패권을 디지털 세상에서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열심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패권의 자리를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조차 없고 지금 신용화폐의 가치가 한국 원이죠. 원의 가치가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한국이 여기에 대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5년 후, 10년 후에 어떠한 그 가치를 가진 화폐를 활용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좀 마음이 아프고요. 동시에 이 기술적인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한국이 게임의 룰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이 크립토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 기술 혁신가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또는 그들이 범죄자가 될까 두려워서 무언가 시도를 하지 못하는 이 환경이 지속이 된다면 사실 지속이 돼 왔었죠. 그리고 지속되어 오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혁신가 기업가들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피지컬이 떠난 경우도 있고요. 한국에 존재하지만 기업을 해외에다가 설립하여 그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기술의 유출들, 그 기술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혁신들이 또 만들어낸 국부, 그러한 국부의 유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저는 이제 어떠한 그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하나요? 이 골든타임을 이제는 곧 넘겨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무서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크립토 산업은 그 국경이 없어요. 너무나 쉽게 자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유저도 왔다 갔다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한 국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하면 너무 쉽게 그냥 해외 가서 하면 되는 사업이거든요.